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쓰신 다음에 죽음을 의미한다. 또 이제 어둠이라고 하는 거는 죽음이면서 동시에 아버지의 죽음인데 총살을 당하거든요. 총살. 총살이 무슨 말이에요? 총살. 총살. 빵이야 빵이야 하면서 총 맞아야 돼. 죽는 상황. 그래서 비극적인 상황인데 죽음 누구의 죽음이냐? 아버지의 죽음이다. 똑같이 쓰는 거야. 아버지의 죽음이다. 아버지의 죽음. 그러니까 당연히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죠. 그래서 중심 인물 주인공이 이제 호는 이제 소년의 눈인데 소년의 눈을 의미하고요. 소년의 눈. 이제 이런 설명은 EBS 사용 설명서에 없어요. 적어놔야 되는 거. 그러니까 제목이 의미하는 바를 잘 머릿속에 담아두면은 실전에서 연계가 딱 됐을 때 당황하지 않는다고. 제목은 어떤 식으로 연계되든 제목은 나오잖아. 그치? 주어진 정보에서 연상할 수 있게. 어둠은 마이너스고 호는 소년의 눈이다. 어둠은 아버지의 죽음이고 호는 소년의 눈이다. 그러니까 아들인 거죠. 아들. 그래서 소년의 눈으로 이렇게 어둠을 바라보는 내용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빨간 펜. 이게 지금 이 소년의 눈으로 바라본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사실적인 묘사라는 게 하나가 있고 사실적인 묘사라는 게 하나가 있고 사실적 묘사. 그 다음에 가족적 상황. 가족적 상황에 국한시킨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서술자가 어린 서술자잖아요. 그래서 이 소년이라는 말에다가 다시 한번 박스를 딱 해보시고 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서술자. 따라서 이 작품은 소년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작품 속 서술자. 그래서 1인칭 주인공 관찰자? 주인공 시점인데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그 어린 서술자를 내세움으로써 이제 주로 얻을 수 있는 효과 이 안에서는 두 가지 상황이다. 자, 따라서 이제 또 하나 더 적어둘 텐데 이 지금 어둠이라고 하는 게 사건으로 치면 아버지의 죽음이고 총살인 건데 그 사회적인 배경, 시대 배경을 놓고 보면은 이데올로기나 분단을 의미하기도 한다. 써볼게요. 이데올로기, 그다음에 분단, 전부 다 플러스에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그래서 이데올로기나 이 분단 이야기 하면은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해, 쉽게 생각해. 엄청 어렵게 생각하지. 와 닿는 게 좀 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린 서술자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함으로써 가족적으로 뭐랄까 가족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하기 때문에 공감을 얻어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더 쉽겠죠. 응? 그래서 여기다가 화살표. 독자로 하여금 더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한번 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는 이제 사용 설명서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참고서 같은 것들을 정리해 보면은 대략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 요거 이제 써놔야 된다. 자, 됐죠? 자, 정리하면은 제목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아버지 죽음, 총살, 그 마이너스 부정적 이미지의 어둠이 있고 그걸 바라보는 어린 소년의 눈을 의미하는 혼이 있고 그지 이거는 상처받은 소년의 눈이겠죠. 상처받은 소년의 눈. 그래서 분단이나 이데올로기를 상징하기도 하는 마이너스의 어둠이다. 까지 머릿속에 딱 담아두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어둠의 혼이라고 하는 거는 시대적 배경이 눈치를 챘겠지만은 분단, 이데올로기 이랬으니까 전쟁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꼭 집어서 얘기하면 이제 50년이 50년.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 발발하기 직전이다. 전쟁 직전. 한국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놔야 돼. 뭐 전쟁 얘기는 아니에요, 알겠죠? 전쟁 얘기는 아니고 해방 직후다. 이거 달리 이제 색깔 다른 걸로 한번 써볼까요? 이 50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해방 직후 혼란기, 자 이런 거거든요. 해방 직후의 혼란기를 의미하는 1950년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작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밤이라는 시간대가
저녁 시간 한나절이 이제 이 작품 전체의 배경이거든요. 현재 시점에서는 하루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 압축적으로 하루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어둠이라고 했는데 저녁 한나절이라고 한 번 더 써놔. 저녁 한나절에 집중돼 있고 따라서 압축적인 이야기의 전달. 이렇게 또 설명이 나올 수 있어요. 시간대는 현재 시점은 저녁 한나절에 불과한데 단지 이제 뭐가 막 나올까요? 회상이 막 나오겠죠. 회상.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지.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빠랑 이책을 나왔었지. 청개구리 얘기를 나눴었지. 뭐 이런 걸 회상을 막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요 그런 거. 이렇게 이제 정리해 주시고 인물 관계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 필기 잘 해놔야 돼. 자, 인물 관계도를 그려볼 텐데 조민세 씨가 이제 등장합니다. 넓은 데다가 그 제목 옆에다 쓰는 건 이제 여기까지고. 조민세 씨가 등장을 해요. 우리 수특 교재에 수특에 실려 있어 안 실려 있어? 이 사람 이름 실려 있죠. 조민세 씨라고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몇 살이냐 했더니 37세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사이에서 자식을 몇 명이나 두고 있습니까? 3명. 자, 3명을 두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 3명. 그래서 가장 큰 누나가 있고 그 다음에 동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생각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가페라는 이름의 친구가 있어요. 성이 뭘까요? 남성이에요. 네, 남성 맞고요. 성이 뭘까요? 당연히 조씨죠. 조씨. 조가페. 알겠죠? 발음 주의하시고요. 가페. 이제 이름값 좀 해. 이런 의미로 아마 아빠가 지어주시지 않았겠죠. 네. 아무튼 이 비읍이응이 있는데 이 이름이 이 EBS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딱 해두시는데 왜냐하면은 이 인물이 치읓이어서 이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좀 안 됐다. 응? 그래서 뭐야? 좀 부족한 분이에요. 천치야. 약간 좀 부족한 아이. 그 시골에 가면 옛날에는 어릴 때 보면 그 동네에 마을에 한두 명씩은 꼭 이런 분들이 계셨거든요. 저도 이제 전에 들은 얘기인데 직접 경험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저도 신세대이기 때문에 그 올드 제너레이션에서는 예를 들어서 사탐선생님이죠. 사임당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동네에서 그런 분들은 한두 명씩 이렇게 만나볼 수 있었다고 해요. 이런 분들. 그럼 이제 막 침 흘리고 있고 막 좀 불쌍한 분들 있잖아요. 약간 좀 모질한. 근데 이제 이 이름이 뭐냐? 이게 중요하다. 두님이다. 이름은 또 참 곱습니다. 두님이. 누나의 누나, 가페의 누나. 동생은 뭐냐? 이름은 생긴 건 이래도 이름이 생긴 건 이런 이름이어도 되게 착하다. 분선이가 색깔 다른 걸로 이 분임이라는 언니야 동생이야? 언니한테 대하는 태도가 케어를 맡겨주면 케어를 해줘. 몇 학년인데 지금 얘가 케어를 하고 난리야? 했더니 초등학교 4학년이야.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언니를 돌봐줘. 가슴 아프지. 애기가 애기를 돌봐주고 있는 상황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착한 아이. 만약에 니네 언니나 누나가 이렇게 막 모질하고 막 이러면은 어떻게 대할 것 같아? 막 무시하고 막 밖에 나오면 모른 척하고 싶고 막 이럴 거 아니야. 보통은 그렇거든요. 창피하고 막. 여기는 막 살펴줘. 언니처럼 보살펴줘. 알겠죠? 맨 울어. 맨날 울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체크해야 될 게 요렇게 이제 이 관계들은 정리해 놓고 엄마는 자, 요렇게 화살표. 엄마는 아빠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엄청나게 싫어요. 원망. 마이너스. 왜 엄마는 아빠를 원망하냐? 다 뭐 때문이겠어? 결혼하면은 다 뭐가 문제야? 요게 문제예요. 돈 때문에. 이 인간이 쌀 한 톨 집에 안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경제적으로 무능한 것에 대한
그리고 이제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에 대한. 그래서 이 밑에 써볼까요? 가족 돌봄 X. 이유는 뭐라고? 가족을 돌보지 않고 정치를 하겠다고 이제 밖으로 싸돌아다니니까 졸래 원망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역대로 보면은 사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은 집에서는 항상 욕을 들어쳐먹게 돼 있어요. 응? 사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은 욕을 먹게 돼 있다. 딱 그 전형이다. 이렇게. 자, 가족 관계는 일단 이 정도로 알아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요번에 참고로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당장 시작해놓고 밀양이라고 쓰세요. 밀양. 지금 시대 배경이 언제라고요? 1950년이에요. 근데 이제 밀양에 조선 모직 회사라고 하는 공장이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써주세요. 이건 이제 EBS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당연히 안 나오죠. 요 디테일을 좀 알고 있어야 돼. 알겠니? 자, NS윤지, 자, 파이팅. 자, 표현 주시고요. 자, 표현 주시고. 자, 오늘 다음요. 아, 오늘 그래요. 야, 이거 화려하네요. 자, 밀양 지역이라고 나왔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낙동강이 나오거든요. 낙동강. 이 경남입니다. 경남 지역이에요. 자, 지금 밀양은 경남 밀양이잖아. 경상남도. 밀양 조선 모직회사에서 이 노동자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이 사건에 의해서 이 조민세라는 아빠가 도피 생활에 오르게 되고 경찰에 쫓기게 된다는 얘기죠. 수배자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언제 일어나냐 했더니 1948년이다. 선아. 1948년. 지금으로부터 작품 속 시간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2년 전.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돼. 이런 게 확 연계가 될 수 있거든요. 48년에 노동자 폭동 사건이 이제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뭐 이제 인간 대접해주라, 뭐 월급을 제대로 해주라, 뭐 이런 얘기겠죠. 아무튼 이 사건으로 인해서 도피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조민세 선생은 자 옆에다가 이제 화살표를 쭉 빼주시고 도피 생활 이후에 체포됐다가 총살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세 개 단어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피 생활을 하게 된 계기가 바로 뭡니까? 이 사건이다. 알겠죠? 도피하게 된 사건이 바로 이 사건 때문이다. 경찰 쫓기게 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알겠죠? 48년이면 이제 45년은 해방되고 3년밖에 안 지났을 때고 이제 남북한의 단독 정부가 막 생기려고 하고 할 때니까 이념 대립이 이제 치열하게 있을 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와중에 이제 말려든 거예요, 알겠죠? 그 와중에 말려든 거다. 이분 이제 신상도 약간 더 첨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고학 1 유학이라고 써주세요. 고학 1 유학이라고 써놓을 거야. 이건 개소리야. 집안이 넉넉해 가잖아요. 집안이 넉넉해가지고 아주 외롭게 힘들게 자기가 학비를 벌어가지고 학업을 마친 분이에요. 어느 나라로 유학을 갔다고? 일본을 유학을 갔어요. 예전에 그 일제치하에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 그러면은 지식인이야, 무식쟁이야? 지식인들이죠, 대체로. 유학을 가는데 집안이 이제 지주 집안이면은 넉넉하게 공부에 전념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집안이 넉넉하지 않아서 자기 손으로 일해서 자기가 학비를 내는 거죠. 그러면 그 작년에 또 다녔던 친구 중에 주말에는 알바를 하면서 평일에 제 중학반 다니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눈물겨운 그런 상황. 그냥 그런 거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아무튼 왜 쫓기게 됐는가 이해됐죠? 집에 있어요, 없어요? 집에 당연히 있을 수 없죠. 집에 오면 바로 체포예요, 체포. 그러니까 이제 도망 다니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마의 언니가 있어요, 언니. 엄마의 언니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하니? 이모라고 하죠, 이모. 언니가 이 자기 여동생인 가페로 치면은 뭐 요거 이제 나라고 써놔. 가페는 소설 속에서는 나라고 계속 나와요. 나라는 인물이 가페의 이모는 자기 엄마, 그러니까 얘 엄마한테 엄청 잘해줘요. 그래서 연민, 동정, 보살핌 이런 거 다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알겠죠? 플러스. 자, 그리고 이제 이모하고 이모부가 이제 이렇게 있겠죠. 이모의 특징이 좀 이분 저 필모그래피가 좀 약간 좀 독특합니다. 이분이 필모는 좀 독특하다. 읍내 주막을 운영한다. 요즘으로 치면 이제 술집 여사장 같은 겁니다. 나이가 좀 지긋한.
읍내 주막을 운영을 하는 건데 넉넉해 궁핍해 넉넉한 살림이겠죠. 장사를 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분은 이제 50세쯤 되는 50세에 가까이 되는 연배인 거고 담배를 막 피우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식이 있어 없어? 자식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조카들을 돌보는 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 뭐 이런 거일 수 있죠. 그런 거 있잖아. 그 이모나 삼촌들이 그 결혼 안 한 이모나 삼촌들이 조카들한테 엄청 막 쓰잖아. 아 그런 이모 삼촌 없어? 있지 않니? 그치. 그러니까 내심 어때? 너네는 이모나 삼촌들이 끝내 결혼 않고 죽을 때까지 결혼 않고 살았으면 좋겠지. 왜? 계속 난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 괜찮지 않냐? 개꿀이죠, 그렇죠? 이모 삼촌 결혼하지 말라고 하세요. 알겠죠? 그럼 계속 여러분한테 잘해줄 거예요. 그럼 되겠니 안 되겠니? 어? 그 사람들도 인생이 있단 말이야.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읍내 주막을 운영하는 이모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흡연자라는 사실도 요것도 이제 참고로 디테일한 거 좀 알아두도록 합시다. 이분은 담배를 피시는 분입니다. 개주 좀 피우고입니다. 여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남녀 불문하고 하여튼 뭐 흡연자다. 아이쿠야. 흡연자들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음모입니다. 이것은. 자, 아무튼 자 흡연자다. 요것도 이제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담당 표시하고 요거는 빨간 펜으로 써둡시다. 찬수 아저씨라고 하는 독특한 캐릭터가 나오는데 연계되면은 이 아저씨 등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이거 EBS에 있어 없어? 이거 없죠. 찬수 아저씨라는 인물 자 캐릭터 독특합니다. 일제치하에서 학도병으로 전쟁에 참가했다가 알겠죠? 학도병이 무슨 말이야 학도병이? 학교에 있어야 되는데 군대를 간 거 아니에요. 학생 신분인데 입대를 한 거야. 요즘에야 뭐 당연히 재학 중에 다 가잖아요. 대학 2학년 뭐 시작할 때 이렇게. 근데 이때는 진짜 전쟁터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은 뭐 이렇게 그렇죠? 모슴살이 하러 가는 건데 그 노예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어디 노예 너네 그거 알지? 갤리선? 흑인들이 저 아프리카에서 잡혀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실려갈 때 그 느낌으로 이제 1년 살면 되는 거거든. 군대라는 게 노예 생활이에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군대가 왜 힘들어요? 예전에 그 조선시대에 머슴 같은 역할을 해야 되거든. 돌쇠한테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돌쇠한테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막 쳐맞고 이러면서 밥 주면 막 좋아하고 주걱으로 뺨 맞으면은 어때? 얼굴에 붙어 밥풀떼 끼워 먹고 이런 거잖아요. 그 생활 1년을 해야 되는 거거든. 요즘엔 군대가 좀 덜하겠지만 예전에는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갑자기 왜 하느냐? 요즘에는 그냥 머슴 생활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목숨은 붙어 있잖아 대체로. 그러니까 하극상을 하지 않는 이상 살 수는 있거든. 근데 이땐 진짜 전쟁으로 가면 죽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분도 죽지 않고 살아났는데 파리파리 외파리가 되어 돌아옵니다. 뭐라고요? 외파리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상위군인. 전쟁에 끌려가가지고 한쪽 팔을 잃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좋겠니? 안 좋겠니? 팔이 하나 없는데 당연히 안 좋지. 그래서 이분은 항상 술이 쩔어 삽니다. 술이 쩔어 살고. 그러나 또 지분은 어때? 부유해. 그러니까 직업이 있겠니 없겠니? 직업이 없어요. 부유하면서 무직의 상태다. 요 나중에 또 레인보우라고 쓰면 안 된다. 레인보우 아니야. 무직 두 글자야. 알겠죠? 그러니까 부유하고 무직이야. 집안이 잘 사니까 직업 필요 없죠. 그리고 또 일을 할 수가 없지. 외팔인데. 그래 안 그래? 이거는 거의 그 일제에 의해서 저질러진 전쟁에 동원돼가지고 희생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올 때는 이제 어떤 이미지로 나오냐면은 요 두 글자. 요게 이제 선지에 나올 확률이 높아요. 뭘까요? 인생 살아봐야 뭐 있겠냐 이 말이야.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니다가 전쟁에 끌려가서 싹둑 잘려진 거거든요. 알겠어요? 그럼 인생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허무하게 보이죠. 허무한 인생이 허무하게 보인다. 맨날 술만 먹고 사는 거예요. 알겠죠? 그 전쟁의 아픔 이런 게 확 곱씹으면서. 알겠어요? 자 이렇게 그 전체적으로 이제 태도들을 잘 봐. 엄마는 아빠를 좋아해 싫어해? I hate you. Where is my 쌀? 어디 있어 쌀 갖고 와 이놈아. 보이지도 않아. 엄마하고 또 군선이는 언니인 군임이를 잘 돌보고 케어해주고
또 이모는 우리 엄마를 또 잘 돌봐주고 요 세 가지 태도 잘 기억해놓고 찬수 아저씨 독특한 캐릭터 나올 수 있다. 이거 잘 봐놓고 그 사회적인 어떤 그 당시 역사적 배경에 있어서 노동자 폭동 사건이라고 하는 게 연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 있어야 이 아저씨가 왜 갑자기 쫓겨 뭐 좌익이라고 나오는데 무슨 개소리인지 못 알아먹겠네? 이게 딱 올 수 있단 말이에요. 뭔지 알겠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정도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품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준비됐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지문 분석으로